마켓 시그널입니다. 최현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지수가 좀 속도 조절 계속 국면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쯤 새로운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일시장 정도가 일단 반등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2050선에 출발을 했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하락 출발이 됐던 자리 정도는 오전에 수폭이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차 눌림을 좀 주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자리보다 내일자리가 조금 더 강세 구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종가상으로 전일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윗방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의 상대적인 속도 조절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이 하방으로 있느냐, 상방으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일단 하방으로 가격적인 조정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기간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기간적인 시점에서의 진행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윗방향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주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긴 좀 힘들지만은 상대적인 강세 구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적인 우위가 좀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양시장 다 뭐 매도세가 기반하고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의 금액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 사무적인 강세 구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양봉 자체가 유지가 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낙폭이 좀 과대한 쪽에서 포커스가 좀 많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부터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15만 원 이상, 15만 5천 원 돌파 이후에 좀 횡보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뭐 다음 같은 경우에 속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속도 조절이 조금 들어올 수 있고요. 속도 조절 이후에 재차 상방을 또 다시 구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것 자체는 뭐 다음에 앞으로 못 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그간의 강한 강제 구조에서 약간은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좀 되는 자리에서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속도 조절 이후에 제가 상방 구조를 연출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을 어느 정도까지 밑에서 잘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일단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만 본다면 다음에 눌림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박스 구조가 형성이 될지를 보는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강도를 살려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입형 근방 자리에서는 저점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시입형 근방 자리까지 눌림 먹고 조정을 준다면 매수 구조를 봐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반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자리에서 일단 눌림 조정을 뒀고,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이제 강하게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지만, 죽기보다는 오히려 박스 횡보 정도 자리에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횡보 이후에 이제 상방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횡보할 때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반발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반발력은 앞에 있는 저점과 지금에 있는 저점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반발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 하락하는 5위평을 강하게 좀 때렸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구조를 보이는데요. 하락하는 5위평을 밑방향으로 한번 올려붙이고 나서 밀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5위평이 저항대 역할을 강하게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5위평을 만났을 때, 특히 하락 구조에 있는 5위평을 만났을 때 5위평을 만난 이후에 재차 하락으로 강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보통 하락하는 종목들 특징이라면, 지금 대우손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5위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밀리긴 하되 강하게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가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장 좀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에서 이제 다시 고가 돌파가 연출이 좀 됐죠. 뭐 추가적인 상방 구조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산업재 중에서 지금 오늘 자리에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살아나면서 일단 고려아연 자체가 강하게 윗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윗방향이 추가적으로 열린다라고 보시고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가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윗방향 자체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좀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금호석입니다. 오히려 화학 섹터가 흐름이 조금 약합니다. 특히 이제 금일 반등에서 객상승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객상승이 못 일어나고 이제 운봉 자체를 눌려버리면서 박스가 하단까지 좀 밀려내려온 모습인데 화학이 뭐 향후에 추가적으로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뭐 좋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간은 있긴 하지만은 일단 반발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음 단기적으로 반등이 9만 원대 초반선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끊어내고 다시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금호석유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다가 단기적인 트렌드를 갖다 붕괴를 했기 때문에 이 붕괴를 한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 붕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상승 시작해지면 박스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박스 구조로 들어간다는 형태에서 본다면 여기서 반등을 좀 주게 되면 요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트렌드 하단에 잠깐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렌드 상단에서 한번 끊어주는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고 나서 종목 교체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종목 중에 신규 편입한 종목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권의 운봉이 연속적으로 형성이 좀 되면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쌍봉 흐름이 잠깐 연출이 좀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봉 흐름이 연출이 되고 단기적으로 좀 눌리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76,000원대에서 76,000원대 초반선 정도면 LG전자의 충분한 눌림목이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 위에 있는 종목들 잘 간다는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윗방향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관심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새롭게 또 편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별로 조금 다른 전방이 나오곤 있지만요. 일단은 관심 종목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신데요. 이 안에서 새로운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신현주를 새로운 매수 종목으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셨나요? 네, 모멘텀하고 패턴 두 가지가 포커스를 좀 잡았는데요. 일단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경기 부양 관련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되지 않나. 특히 이제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국가에서 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 수익성 개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는 연출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분봉상에서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에서 바닥권 자리에서 갭이 떠갖고 윗방향 아래가를 윗꼬리 아래꼬리 다 달아났기 때문에 일단은 55,500원대 이하선, 그러니까 55,500원대 밑에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55,500원대 이하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윗방향은 어디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52,500원대가 돌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53,500원 정도, 그러니까 55,500원대 매수를 하시면 여기서 한 6% 정도의 수익률,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53,500원에서 55,000원 정도 좀 차이가 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자리에 수정을 갖다 놓고 연출에 좀 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패턴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신한지주 앞으로 53,000원대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함께했습니다.